안녕하십니까. HR리스트 김P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초여름 날씨 같아요. 제가 살고 있는 곳은 낮에 16도에서 18도 정도 됐고요. 지인이 올린 글을 보니까 서울 시내는 20도를 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영하의 날씨는 끝난 것 같습니다. 점점 이제 초여름의 날씨가 찾아오겠지요.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눌 이야기는요, 신입사원, 그 다음에 경력사원. 되게 인문교육은 신입사원 인문교육, 경력사원 인문교육 이렇게 구별해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채용 방식이 바뀌다 보니 수시 채용이라는 부분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1년에 한두 번 대규모로 특정한 기간에 공개 채용을 해서 채용을 했는데, 이제는 필요한 인원만큼 수시로 채용하는 수시 채용 방식으로 바뀌었거든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을 뽑으려다 보니까 대부분은 경험이 많은 경력사원을 다시 뽑죠. 근데 모든 일을 다 경력만 뽑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또 필요한 사람은 신입을 뽑기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띄엄띄엄 들어온다는 거죠. 그것도 소수 인원이. 그러면 교육 관점에서는 입사 시점에 인문교육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회사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비즈니스 스킬에 대한 뭔가 꼭 필요한 교육들을 일주일이든 일주일 미만이든 또는 길게는 2주 이 정도로 교육을 시키거든요. 필요한 겁니다. 근데 채용된 인원이 적다 보니 신입사원 따로 경력사원 따로 못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신규 입사자를 한꺼번에 경력과 신입을 다 합쳐가지고 인문교육을 통합해서 실시를 하는 데가 많습니다. 의외로. 특히 300명 미만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물론 대기업의 계열사도 회사 규모에 따라서는 사실 이런 고민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신입과 경력을 합쳐가지고 한꺼번에 인문교육하는 게 맞냐? 물론 아예 안 하는 게 문제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인문교육을 하려고 해. 그런데 고민은 인원이 소수인데 신입 따로 해야 되나 경력 따로 해야 되나 합치면 안 되나? 그런 고민들이 이제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이버에 카페에 가면 이 올리신 글도 보니까 이런 고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제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 HR리스트에 글을 올려놨어요. 자, 이거 함께 받으면 안 되나? 이런 이제 주제인데, 채용이 바뀌었다. 수시 채용으로 좀 바뀌었다. 수시 채용이다 보니까 채용 인원수가 적다. 따라서 적은 인원이다 보니까 신입 따로 경력사원 따로 인문교육하기가 난처하다. 난처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인원이 적은데 몇 명 안 되는데 일주일 미만이든 또는 일주일이든 2주일이든 할 수 있어? 그 경우 외부 강사 쓰면 돈이 많이 나가는데 그게 가성비 높은 거야? 이런 관점이 생길 수 있어요. 경력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고민들을 하죠. 소수니까 일단 근무시켜. 그리고 또 수시 채용이니까 자꾸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일정한 인원수가 채워지면 신입사원 인문교육 따로, 경력사원 인문교육 따로 실시하거나, 비용 절감 측면에서 또 인원수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경우는 신입과 경력을 통합시켜서 인문교육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사 시점하고 보면 좀 기간이 지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인문교육은 필요한데 채용 인원이 적다 보니 인문교육을 부득이하게 안 하거나 지연돼서 하는 경우죠. 근데 하려고 할 때 보니까 비용적인 측면에서 그냥 한꺼번에 하면 안 될까? 신입과 경력을.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 되죠? 저는 그걸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은 채용을 하는 인사 입장에서 보면 이건 100% 타당해요. 그런데 교육을 맡고 있는 HR리 담당자 입장에서 보면은 교육의 효과, 목적을 감안하면 사실은 타당하진 않아요. 직장 경험이 전혀 없는 신입을 대상으로 하는 인문교육의 목적과 직장 경험, 전문성이 갖고 있는 경력사원을 대상으로 인문교육의 학습 목표는 사실 다릅니다. 그렇잖아요. 교육 내용과 교육 방법과 교육 기간은 경력사원은 사실은 크지가 않아요. 근데 신입은 커요. 좀 길게 봐야 보고 다룰 것도 많고요. 그리고
제대로 또 해야 됩니다. 왜? 신입사원 때 입사 시점에서 바로 이와 같은 교육을 해야지만이 얻는 효과가 있거든요.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 회사의 경영 철학, 그 다음에 직장인으로서 필요한 어떤 그 매너, 그 다음에 직장인으로서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되는 어떤 그 관점들, 그 다음에 아주 기본적인 비즈니스 습관들, 비즈니스 스킬,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수행할 때에 꼭 필요한 지식과 기술과 행동들, 그게 몸에 배야 되거든요. 그러면 교육 시간, 교육 기간이 길 수밖에 없어요. 물론 회사의 입장에서 우리는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한두 명 갖고 할 수는 없어, 이런 고민하는 건 인정됩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신입사원 입문교육과 경력사원 입문교육은 학습 목표, 그리고 내용, 방법, 기간이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을 해서 하려고 한다면 고려사항은 사실은 있어요. 그거를 오늘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자, 어쩔 수 없이 같이 한다, 신입하고 경력을. 자, 그렇다면 이런 고민 좀 하십사 하는 겁니다. 교육 인원수에 따라 교육 방법은 분명히 달라요. 그래서 인원수가 적으면 적은 인원수에 맞는 교육 방법을 하면 돼요. 인원수가 많으면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교육 방법을 다 포함하면 돼요. 사실 교육 인원수는 교육 방법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상시 채용이다 보니까 수시 채용을 하다 보니까 소수 인원이 조금 더 우리 인사하면 찔끔찔끔 들어와. 그래서 어느 정도 차이면은 그때 비로소 교육을 하려고 해. 근데 몇 명일 때 할 거냐 부분에 대한 관점을 이 기준으로 보시라는 얘기예요. 인원수는 교육의 개폐의 문제가 사실은 아니다. 교육 방법에 영향을 주는 거다. 그래서 너무 인원수 많은 것 올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이미 입사한 사람들이 체류 기간이 너무 길면은 사실은 입문교육을 할 때 효과는 반감돼요. 최대한 빨리 하는 게 유리합니다. 애당초 교육 입사하는 시점이 교육 1일차가 되는 것이 사실은 제일 효과적이에요. 앞에서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신입사원 입문교육과 경력사원 입문교육 목표는 달라요. 이건 다 여러분 동의하실 거예요. 막말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방법과 영어 교육을 하든 수학을 하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 교육과 수학 교육은 사실 다르죠. 학습 목표가. 그죠? 똑같다고 전혀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왜 신입사원과 경력사원은 학습 목표가 다르다는 부분을 왜 이거 지금 뭐랄까 경시할까, 이런 고민 많이 합니다. 이때 달라요. 그걸 좀 이해하시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교육을 한다면 좀 이 학습 목표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주의할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신입이든 경력이든 인문교육은 학습 목표가 있습니다. 그 학습 목표가 있다는 얘기는 교육 내용과 교육 방법과 교육 자료에도 영향을 줘요. 물론 신입이든 경력이든 똑같이 받아야 되는 교육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회사에 대한 이해예요. 업에 대한 거, 동업계에 대한 거, 우리 회사 역사에 대한 거, 경영 현황에 대한 거, 회사 제도에 대한 거, 조직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우리 조직 문화 중에서도 핵심 가치, 그 다음에 우리 회사에서 강조되는 직장 예절, 또는 그 비즈니스 할 때 거래선, 고객들을 맞이할 때 우리 나름대로 우리만의 어떤 문화, 에티켓,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공통적이에요. 이건 다 알아야 돼요. 경력이든 신입이든. 그리고 기본적으로 신입은 100% 비즈니스 스킬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경력사원들한테도 비즈니스 스킬은 이런 관점에서는 필요해요. 경력사원 이미 잘한다. 하지만 지금 잘하는 것을 한 번 더 점프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스킬 지식이 필요하다면, 도움 줄 수 있다면
그것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덤 개념인 거죠. 못한다가 아니라 경력사원은 잘하고 있는데 조금 더 점프할 수 있는 자극이 되는 그런 비즈니스 스킬은 배타적이진 않다는 거예요. 받아도 된다는 거죠, 또. 근데 또 막상 보면 제가 강조하는 비즈니스 스킬에 보면은 경력사원들도 미처 받지 못한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익힌 거, 꼭 기동량으로 들었던 거, 그런 거였다면 입문교육을 통해서 제대로 어떤 그 명확한 이론 근거에 토대로 한 효과적인, 그러니까 비즈니스 회사에서 요구되어지는, 특히 꼭 누구 하나 고성과자가 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비즈니스 스킬, 이런 부분은 한정 지을 수가 있거든요. 있어요. 대표적인 게 커뮤니케이션, 뭡니까? 문제해결 프로세스, 문제해결 스킬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보고서 작성, 그 다음에 프레젠테이션. 이건 기본이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회사에 대한 이해와 직장인들과 비즈니스 스킬, 이 세 개는 사실은 경력이든 신입이든 다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하다. 신입은 딱 맞지만 경력은, 그러니까 그동안에 뭐 암묵적으로, 관행적으로 또는 기동량으로 이렇게 지금 어깨 넘어 보고 들었던 것들을 좀 정리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요. 체계적으로 받으신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경력에는 체계적으로 받으신 분이라면은 이제 한 번 더 리바이벌, 복습 개념이고, 체계적으로 안 받으신 분한테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지금 말씀드리는 회사에 대한 제도와 그 회사 이해 부분, 그 다음에 비즈니스 스킬, 이 부분은 지금 포함시켜도 무방하다. 그래서 경력사원 입장에 사실 고민이 됐던 건데요. 그래도 큰 무리는 없을 거다. 다만 경력사원은 이미 받았던 거니 학습에 대한 흥미와 참여 유도는 지금 각오하셔야 된다. 그렇게 훌륭하진 않을 거다. 그래서 경력사원을 신입사원하고 입문교육을 같이 하게 된다면 경력사원의 그 경험들, 알고 있는 지식들, 경험들을 역으로 활용을 하자.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경력사원들도 교육에 조금 더 참여하시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뒤에 있어서 좀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고려해야 될 그 사항 부분 세 번째 건데요. 어쨌거나 신규 입사자, 신입이든 경력을 통합한 신규 입사자 교육이라면 그래도 중점은 신입사원에게 두어야 된다. 왜냐하면 가장 입문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신입사원 입사 시점에 꼭 알고 할 줄 알고 배워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코어되는 거는 회사에 대한 이해하고 직장 여질하고 비즈니스 스킬이에요. 이것만큼은 코어입니다. 그러니까 인원수가 적든 회사 규모가 어떻게 되든 교육훈련비가 얼마가 되든 회사에 대한 이해, 직장 여질, 비즈니스 스킬에 대한 배울 수 있는 그런 입문교육은 필요하다. 그게 교육 인원수에 따라서는 기간이 짧을 수도 있고 교육 인원수가 좀 많으면 좀 늘어날 수도 있어요. 이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와 같은 내용의 교육은 꼭 필요하다. 이걸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같이 받으니까요. 경력사원하고 이제 같이 받으니까 경력사원을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돼요. 이미 경력은 경험이 있으니 신입사원도 입문교육에서 경력사원이 들어와서 자신의 경험과 그리고 자신들이 어떤 경험했던 것들, 알고 있는 것들을 뭐 조언해주고 롤모델해주고 이런 역할로 활용을 하면 좋다는 거죠. 물론 경력 입사자의 주관적인 부분이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교육 담당자가 주도하는 제대로 주도한다면 그런 부분에 좀 걸릴 수 있어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신입사원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자신의 경험,
어떤 그 노하우들을 알려주지 않을까, 이런 쪽으로 좀 믿는 거죠. 그래서 기대한다면은 경력사원을 신입사원의 그러니까 교육 중에 롤모델 또는 강사의 조력자 역할을 부여한다. 그러면 교육이 한결 더 오히려 신입사원만 했을 때보다의 그 아쉬운 부분들이 좀 채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단 걱정되는 건 우리 회사의 경험이 아닌 다른 회사의 경험을 토대로 한, 그리고 주관적인 경험과 지식, 스킬일 수 있으니 요거는 약간 걱정. 하지만 그래도 순기능적으로는 신입사원들이 그 입문교육하는 동안에 궁금해하는 거, 알고 싶은 것, 이런 부분들을 뭔가 풀어줄 수 있는, 강사를 대신해서, 교육 담당자를 대신해서 좀 부족한 부분을 좀 채워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를 이제 기대하는 거죠. 그런 쪽으로 좀 활용 좀 하시라. 그 다음에 저는 이겁니다. 자, 현실적으로 좋아요. 수시 채용이야. 입사하자마자 교육이 안 돼.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에 그 수시 채용된 사람들을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교육을 하려고 해. 근데 그 자체도 인원이 적어서 신입하고 경력을 합쳐서 하고자 해. 자, 이거 좋다 이거야. 그러면 먼저 온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입문교육 없이. 거기에 대한 대비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좋다. 그렇다면은 입사하자마자 부서 배치돼서 부서에서 지도 선발을 해서 지도 선발을 통해서 OJT를 이루게 하자. 그러면 그 OJT의 학습 주제는 신입사원 입문 교육을 통해서 알고 할 줄 알아야 되는 것들, 배워야 될 주제들을 삼자. 기왕이면. 그리고 현업 부서에서 신입사원한테 배정하게 되는 직무와 관련되는, 흔히 얘기하는 OJT 교육 주제, 그것도 하자. 두 개를 좀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입문교육 없이 바로 가니 교육주관부서에서 못하는 회사에 대한 이해 부분은 현장에서, 현업부서에서 지도선배를 통해 가지고 수행하자. 그게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뭐 2개월이 되든, 그러니까 먼저 회사 이해 비즈니스 스킬에 대한 OJT, 그 다음에 그 현업부서 직무 관련되는 OJT, 이게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자. 그런 와중에 입문교육을 실시가 되면 그때 참여를 시키자. 그러면은 입문교육 없이 바로 현장에 갔을 때의 그 방치? 뭔가 의도적이지 않은 그냥 뭔가 그 교육적인 그 뭐랄까요? 꼭 필요한, 적시에 필요한 교육이 없이 가는 단점은 막을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런 관점에서 현업부서에 각 부서마다 한 명씩은 지도 선배를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양성이 필요하다. 그걸 저는 OJT 지도 선배 양성교육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필요하다. 그렇다면은 입문교육이 입사 시점에서 바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안심은 좀 될 거다. 자, 이제 그 최초 질문으로 가보죠. 신입사원과 경력사원은 입문교육을 함께 받으면 안 되나요? 받을 수밖에 없는 여건인 거 인정. 그렇다면 교육 내용이 이제 고민인데, 회사에 의해 직장 예절, 그 다음에 비즈니스 스킬에 대한 걸, 요 세 가지 테마 부분을 하는 것도 좀 타당하다. 경력선 입장에서는 이미 알고 있는 거, 회사 이해 빼고 알고 있는 거, 뭐 경험 많은 거 아닌가라고 할 수 있는데, 뭐 복습 차원에서 뭐 흥미와 참여가 좀 낮긴 하겠지만 그래도 받는다고 나쁠 건 없거든요. 그리고 대신 경력사원을 강사의 조력자 역할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한다면 그들의 경험과 전문성을 같이 교육받고 있는 신입사원들한테 그래도 뭐 롤모델 또는 뭐 조언자, 그런 역할을 해준다면은 그래도 경력사 입장에서는 데미지는 적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입사 시점에서 바로 입문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을 메꿔줄 수 있는 OJT에 대한 그 대책이 좀 필요하다. 그러면은 입사하고 나서 일정한 기간이 된 뒤에 비로소 신입과 경력의 입문교육이 이루어져도 그 효과를 그래도 나름대로 좀 최고는 아니지만 확보하진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주제였습니다.
뭐 여러분들 생각하고 제 생각이 다를 수도 있을 텐데요. 그래서 그 제 블로그에 그 같은 글이랍니다. 그 안에 보면은, 그래서 제가 올려놨어요. 그 통합 신입과 경력선을 합쳐서 인문교육을 한다면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까? 그래서 저는 그 비즈니스 스킬 교육 제안서라는 걸로 해서 이제 통합된 걸 만들었습니다. 그 4시간짜리 하고 8시간짜리 분량으로 좀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그 아까 열어놨던 그 신입사원, 그 다음에 경력사원 인문교육 통합하면 안 되나? 요 글에 가면은 그 하단 부분에 링크를 걸어 놨습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면은 글로 이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한번 가보시고요. 잠깐 이제 내용 조금만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메인은 신입이에요. 근데 경력이 들어와도 괜찮다. 그런 관점에서 인문교육을 지금 만든 겁니다. 내용을 구성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비즈니스 스킬 부분이 지금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궁금할 것 같아서 지금 그 부분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보시면은 이게 내용 보시면요. 고성과자들이 나타내는 특징이 있어요. 이거는 뭐 신입이든 경력이든 필요하죠. 그게 팔로우십의 발휘라는 측면에서 설명을 하는 거고요. 비즈니스 매너. 제가 이거는 이제 신입은 뭐 100% 흥미 유발도 되고 참여 많이 하는데 경력은 조금 낯설어 해요. 하지만 경력선도 사실 따져보면은 이 부분을 안 받은 분들이 있어요. 관행적으로 해왔지 제대로 알고 하는 경우 아닌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복 차원도 있고 또 마침 또 받게 되는 그런 기회를 되기도 하고요. 비즈니스 그 스킬 부분에서는 커뮤니케이션, 그 상황으로 치면은 수명 보고. 사실 이거는 직급이 뭐든 간에 직책자를 하더라도 사실은 상사를 또 자신의 상사로부터 수명하고 그때 보고하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직급과 상관이 딱 공통적인 거고, 그 다음에 문서 작성. 그러니까 비즈니스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작성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문서 작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로 보고서죠. 그리고 이메일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 관련되는 것. 그 다음에 누구나 사실 뭐 이거는 경력이든 신입이든 효과적인 일 처리,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당연히 잘 알아야죠. 그죠? 그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의아하신 부분이 비즈니스 스킬이 뭔가? 라고 이제 생각하실 텐데, 전적으로는 신입사원을 위한 내용이지만 경력사원이 들어오더라도 이 내용 부분은 그렇게 불필요하거나 뭐 뭔가 너무 하등의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경험도 있고요. 제가 강의 출강했던 신입사원 교육대 이제 출강을 해서 강의를 했는데 그 중에 보면 경력도 들어온 사람들이 제법 있었어요. 그게 무난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이 내용은 4시간 분량으로도 있고요. 이건 다 제가 그 블로그에 올려놨고요. 다운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똑같은 내용이 PDF 파일로 만들어서 첨부했으니까요.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8시간 분량으로도 있고요. 그래서 이 동영상 시청하시는 분 중에 이제 인문교육을 기획하고 운영해야 되는 담당자라면 한번 여러분들 인문교육, 근데 신입과 경력을 같이 해야 돼. 이럴 때 여러분들 이 교육이 좀 도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궁금한 거 있으면은 댓글로, 그리고 제 그 연락처, 이메일하고 핸드폰 오픈되어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문의 주시고요. 자, 오늘은 그 인문교육에 대한, 신입과 경력사원 인문교육에 대한 여러분의 그 고민거리 중에 하나가 통합하면 안 돼? 근데 통합을 할 경우 고려할 게 뭐지? 조심할 게 뭐지? 어떤 내용으로 해야 되지? 내용이 나오면 이제 방법은 정해지고 거기에 따른 교육 자료는 당연히 나오니까요. 그것의 고민에 좀 도움 되십사 하고 제가 만든 이런 비즈니스 스킬, 여기 이제 인문교육입니다. 통합된 인문교육에 대한 큰 타이틀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만드는 것을 이제 그 배경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오늘 제 동영상이 좀 도움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은 요 유튜브 하단에 또는 뭐 네이버 블로그 또는 제 연락처를 알고 계시니까 문의 주시면 뭐 전
큰 어려움 아닌 숙제가 아니라면 바로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신규 입사자 입문교육 꼭 좀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